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군 특수정찰기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시기를 전후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는데 7일에도 출격해 수도권 상공에서 북한 동향을 살폈습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른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특수정찰기는 미국 공군의 리벳 조인트입니다.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7일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광주,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민간 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파악했습니다. 미군 특수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전개 신호가 파악된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에서 나오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개적 분석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만 4차례에 걸쳐 미사일 9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발에 이어 최다 발사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따른 한반도 상공 비행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군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파악했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에브람스 사령관이 북한군이 거의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도 코로나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군의 활동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추정하려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앞둔 정찰로도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예산 승인과 주요 사업 방향 수립, 주요 간부 인사 등을 결정하는데 국제사회 제재 속에 자력갱생을 선언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난 극복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와줄 나라도 없고 해결책이 없잖아, 해결책이. 그럼 결국 이제 도발을 감행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최고인민회의도 하고 이래서 좀 정세가 조금 도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난달 29일엔 해군의 전자정찰기를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에 도입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1호가 올해 안으로 첫 작전 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 정찰기로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한반도의 위험과 긴장이 고조됐다고 국제 분쟁 전문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가상화폐 공격 등도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 그룹은 최근 발표한 3월 위기감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 3월 2일과 8일, 21일과 29일 등 4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사실을 적시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잇따라 미사일 시험 등으로 한반도 위험이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 수준의 미사일 시험을 통해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의심을 잠재우고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힘을 확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강화와 관련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가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It's becoming increasingly complicated as they seek to modernize the full range of missile systems. Yes, if our intelligence is correct, they would. 보고서는 또 지난달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벨기에 등 5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약화시킨다고 규탄한 공동 성명 발표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외에도 한반도 위험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수용소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보고한 지난달 10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성명을 인용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이 북한 정부 부처의 직접적 승인 아래 자행됐고 더 높은 당국자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 해킹 공격을 지속하는 것 역시 한반도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등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핵 전력 체계 현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복잡하고 증대된 핵 전략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불량 국가인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시켜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 본토와 동맹의 위협이 되는 정교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적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대 전략 핵무기의 현대화가 중요하다며 400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240기 이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핵추진 잠수함 부대 유지를 통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적 공격에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핵 전력화 예산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6일 정경도 한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정 장관이 자신의 전화를 받고 동맹의 공정한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공정하고 균형 있으며 종합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상호 동의 가능하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과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정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에 대한 최우선 해결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달 31일 한국 측 정은보 협상대사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뒤 한국 정부 내에서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2일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대표는 유엔과 EU의 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6일 화상으로 열린 EU 국방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등의 의료 장비 등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어 금융기관들이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물건과 서비스에는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